5번. 이거 너무 하기 싫었던 거 아니야? 항상 접한데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에요. 오케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립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플러스 m x 이렇게 되지? a의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n 0이라고 세워줄 수 있는데 이것의 판별식 D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짝수 공식 그냥 쓸까요? 절반의 제곱 a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m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n. 오케이? 얘가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a 값과 관계없이 이거 뭐예요? a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식을 a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mn 구해줄 수 있어요? 오.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랑 a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4개의 교점이 생겨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1 마이너스 1을 지나치는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였던 게 양수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럼 이 이때값 뭐야? 1이잖아, 1. 이게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최대값이 1이 되겠. 수투까지 다 배웠나? 극대값이 1이 되겠습니다. 안 배운 치고 있었지, 수투. 아무튼 이 꼭지점 좌표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 돼요? 오케이? 4개의 점에서 만들려면 y는 a-1이라는 직선이 y는 a-1이라는 직선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a-1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다음 봅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제곱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해주세요 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이거 2알파 베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정리해봐.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의 제곱 4b 이거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러면은 이것을 전개해서 써봤더니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5로 나눠지네. 2에 b의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네요. 원제법식을 바로 만들어줄 거라서 얘가 a 플러스 2의 제곱 2배 b 플러스 1의 제곱은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지. 최소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3. a가 마이너스 2이고 항상 이것도 구해야 돼. 내신에서 이거 물어보니까 최소값 무엇이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보자.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사이시오 들어가요. 사이시오. 이거 교육과정 바뀐 지 별로 안 됐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거 어떻게 써졌는지 알아?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사이시오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뭐더라? 고유값, 고유명사하고 외래어랑 합쳐지면 사이시오 들어간 거? 한자어랑 합쳐지면 사이시오 들어갑니다라는 건가? 그렇지.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실제로 최소값이라고 적혀 있었어. 이게 이제 정의였거든.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던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어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는 갑지? 그래서 솥값 이렇게 바꾼 거야. 오케이? 논란이 됐었어요. 봅시다. 3번 보자. 오. 이게 이제 생각보다 fx를 구해주겠습니다. 이게 함수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fx를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식을 나름대로 연립해주겠습니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 여기 있는 형태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 실제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fx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 1-x 대입하면 뭐예요? 이거 아는 친구들이지. 뭐야? 뭐예요? 1-x 대입하면 뭐예요, 이거? 잠깐만.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봐보자. 지금 나한테 수업 들었으면 무조건 들었을 건데. 보자. 우리가 fx에 2a-x를 대입하면 어떤 식이 되는가라는 거거든.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 어떠한 점을 x라고 놓을 건데 이 x라는 점을 x는 a에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t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너희 거기서 들어본 것 같긴 하지? 그러지? 내가 안 해줬을 리가 없어. a라고 놓으면 t는 2a-x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점을 2a-x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x 대신에 이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는 그렇지. x는 2분의 1에 대해서 fx를 대칭시킨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랬더니 2배에서 더해줬더니 얘가 된대. 오케이?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알기 힘들지 않냐? 근데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fx를 구할 건데 fx를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사실 너희들이 이런 식이 나오면 바로 그 대칭성에 대해서는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너희들이 진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거 1-x를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있잖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수상하에서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제 수상에서도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일단 한번 봐보면 2에 f의 1-x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얘가 돼서 3의 1-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을 연립할 거 아니야? 두 개 더 할까? 그러면 3fx
3f의 1-x 3x의 제곱 플러스 1-x의 제곱이요. 3으로 나눠지면 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fx 플러스 f의 1-x의 제곱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1-x의 제곱이거든. 그럼 fx 구해줄 수 있지. 얘에서 얘 빼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fx가 구해진 거야. f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x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세워줄 수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세워줄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까지 우리는 주어진 거예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 거리는 2루트 2다. 2루트 2가 된 값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값지. 그러니까 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니까 이 차이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 바로 구해줄 수 있네요. 오케이? 그 내용식 집어넣어서 x의 값을 구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 식 있잖냐, 이 식. 이 식은 너희들이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이 x1이라는 값이랑 x2라는 값을 잡아봤더니 그거 좀 비슷하게 잡으면 안 돼. x2라는 값을 잡았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두 개의 x1, x2를 잡았는데 이 두 개의 한 가운데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될 거거든. 얘가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될까? 이 두 개의 한 가운데 값. 얘를 대입한 함수의 값이 얘를 대입한 함수의 값이 그래요? x1을 대입한 함수의 값이랑 x2를 대입한 함수의 값의 한 가운데 값이 얘야. 얘. 한 가운데 값이 얘예요. 더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좀 뭔가 이상하다. 함수의 값이 이거 2분의 x1 플러스 x2를 대입한 이거에 대한 함수의 값이 각각의 함수의 값의 한 가운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의 함수의 값이 각각의 함수 값의 한 가운데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작지?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식은 반드시 알아야 돼.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거예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위로 볼록은 어떻게 나타내겠어? 그렇지. 부동호광이 바꿔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으로 나타내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수투를 배우면 여기서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 나오겠지만 접선의 기울기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있거든. 아니면 넓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식이 실제로 정의가 되는 건 맞아요.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라고 너희들이 기억해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대입했더니 나오는 함수의 값이 각각의 함수의 값의 한 가운데 값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x축과 만나지 않기 위한 a의 최소값. 그러면 적어봐. fx 플러스 a라는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 같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죠.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a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자꾸 물어봤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는 게 돼요. 다음 보자.
이것을 볼 건데,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 사실 잘 풀었을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 것 같냐면, 이 값이 알파면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1대 2의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을 구해 줄 수 있으니까 알파의 값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구해서 해결했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을 했어. 근데 혹시 얘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2차 식이 축으로부터 이 b가 1대 2의 b가 성립하거든. 어이구. 이게 안 반듯하나? 이 1대 2의 b가 성립하거든. 그러면은 이 대응하는 b는 몇 대 몇의 b가 성립해요? 1대 4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풀 일은 거저 없겠지만 알파만큼 같다면 이 마이너스 2알파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값은 어떤 값이 될 거냐면 제곱의 값을 갖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맙시다. 일단 이것만 너희들이 문제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이것만 너희들이 합시다.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b를 설정할 건데, 여기에서 1만큼 떨어져 있고 2만큼 떨어져 있는 값의 b는 어떻게 되냐면 y는 ax의 제곱이 된다면 이 길이의 b는 a 곱하기 1의 제곱 대 a 곱하기 2의 제곱의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a 곱하기 2의 제곱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몇 대 몇의 b가 있어요? 1대 4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크게 강조되진 않아서 나중에 나오면 해줄게. 다음 봅시다. 봐봅시다. AB의 길이 대 CD의 길이 B가 2대 3의 B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 B가 2대 3의 B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얘랑 이 함수랑 이것을 연립한 거에 대한 이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함수랑 얘를 연립한 거에 대한 이 차이를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의 x-2의 제곱은 kx, 얘가 되는 x의 값을 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kx 플러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알파 베타를 구해줄 수 있는데, 알파랑 베타를 구해줄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k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줘졌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구해줄 수 있냐면 이 차이를 구해줄 수 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를 구하기보다는 이거의 제곱을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얘는 2분의 k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줬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CD에 대해서 각각의 x좌표를 구해줄 수 있는데, 이 x좌표를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마를 내가 왜 이렇게 적었냐?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두 개를 연립해서 식을 또 세워줄 수 있겠네요.
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얘랑 얘를 연립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감마 플러스 델타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감마 델타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제곱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얘도 똑같아.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이 b가 주어져 있잖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크기 대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크기의 b가 2대 3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각각의 제곱의 b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대입해주면 k값에 대한 식을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식을 세워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라서 이건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봐보자. 이것은 우리가 언제 한번 풀어본 것 같지 않냐? 느낌이. 이거 왜 나 최근에 풀어본 것 같지? 쌤. 풀어. 그렇지? 굉장히 최근에 풀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나만 그러냐? 봅시다. 아무튼 우리가 fx, gx로 이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느낌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될 것 같아.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되게 연립해 봤더니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얘가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gx의 값이 더 그리기 쉬우니까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는 그래프인데 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위로 볼록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이 점을 지나치면서 이 점도 지나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6이거든, 6. 이거 만나는 점 여기가 뭐냐면 5야. 이 x, y축이랑 만나는 점이 5예요. 오케이? 이게 5야, 5. 5. 근데 얘가 6을 기준점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6을 기준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내가 언제 설명했더라? 최근에 이 문제를 푼 적이 있어.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대.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면 몇 개 점에서 만나요? 2개 점에서 만나. 그럼 3개 점에서 만나면 이게 최소한 접해야 돼요? 아니면 또 내려가지고 이 점을 지나치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혹시 6이라는 점에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접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잖냐. 이건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 나름대로 명확하게 그리면 거좀 바로 나오는데 이 그래프 명확하게 그려버립시다. 얘가 5야. 그러면 얘가 1이에요. 안 돼. 저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저 빨리 끝내버렸나, 저기? 갑자기 저 친구 보니까 너무 배고파졌어. 네 친구. 봐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히 그리면 얘가 1만큼 간 거잖아.
여기서 접선을 생겨버리면 이때가 언제가 될까라는 거거든. 이거 너희들 사실 애원하도 거좀 상관없어요. 이 1만큼 간 거에서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야. 2예요, 2. 원래 2차 함수에서 폭이 2일 때 1만큼 간 거에 대해서 기울기가 2야. 거기 수도 배운 친구들은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아무튼 이때 기울기 2가 됩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점에서 사실 2차 함수가 연장이 됐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의 이 만나는 점은 뭐가 됩니다. 라는 거냐면 2니까 얘가 1만큼 갔을 때 얘는 1만큼 2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2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만나는 점이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아니라면 너희가 접선의 방식 세워버리면 돼, 직접.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6과 이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오케이? 두 개 연립해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가 완제가 되기 위한 m의 값은 2랑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2가 됐을 때를 완전제곱식 만들어 봤더니 얘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완제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냐. 만나는 교점에 접선이 됐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딱 이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에서는 이쪽에서는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 점에 만나는 형태를 세 점에서 만나는 형태를 이쪽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은 이렇게 접할 때랑 이 점을 지날 때만 생각해 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접할 때의 m의 값은 방금 구했네? 2가 돼요. 오케이? 이 점을 지날 때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뭐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지나치거든? 그러면 2 증가할 때 5 증가했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m의 값은 2분의 5랑 또 뭐가 나오는 거야? 1. 이렇게 두 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또?